부르고 싶은 노래 다 불렀으니까 적당히 이야기를 좀 목을 풀면서 해볼까요? 그러고 생각, 나 요새 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라는 말을 많이 할까? 근데 말을 할 때 일단 시작하고 던지고 볼 때 하는 말 중 하나가 그러고 보니까인 것 같아요. 약간 나루토에서 주인공이 있잖아 있잖아 하는 말버릇이 있는 것처럼 권장님도 그러고 보니까 하면서 말을 던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닌가? 나만 그런가? 어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라는 말로 일단 던지고 볼 수밖에요. 혼자서 떠들다 보면 다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아무튼 요새 일하는데 좀 실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래? 라는 말. 너도 연차가 좀 쌓였으니까 이런 거는 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상사분한테 혼이 난 거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인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거는 뭐라고 해야 할까? 그게 무섭더라고. 더 이상 몰라서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요라든가 아니면 그치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라든가 그런 게 점점 이게 안 통하는 나이가 된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이 먹는 거에서 무서운 거는 더 이상 나한테 너가 어리니까라는 용서의 유예를 주지 않는 거라고. 관장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말이 안 통할 나이야. 관장님이 나이가 좀 있죠.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정도면 얘기야라는 소리도 듣는데 막상 사회생활 또 하다 보면은 그래도 네 나이 이 정도는 알지 않냐라는 소리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더라고. 내가 이거를 과연 잘 해낼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 이럴 때는. 물론 사람들마다 걱정은 다르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고, 어서오세요, 영아.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반가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나이만 먹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나에 대해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이 정도 값은 해야지라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내 나이가 그런 걸. 내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은 값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내가 이 나이 값을 하기에는 너무 가진 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없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하루는 좀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정도도 당연하게 생각을 못하고 판단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한심해지면서 동시에 너 언제까지 내가 이걸 봐줘야 되겠니? 라는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을 연차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고연차가 됐는데 나도 이제 후배한테 좀 면목을 서야 되는데 면목이 안 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아직 선배님들이 계시곤 하지만
그 선배님들이 저를 챙겨주겠어요? 후배를 챙겨주겠어요? 당연히 후배를 챙겨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차가 생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회사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항상 공부를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론 뭐 정신과를 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듣겠죠. 뭐 징징거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좀 꺼내봤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관장님이 지금 힘든 건 그거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누군가에게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게 되는 게 물론 돈을 쓰면 되겠죠. 근데 회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프리랜서라도 누군가한테 아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나이 먹고 이걸 아직도 몰라? 라는 소리를 낳는단 말이야. 음. 고마워요. 네, 이해했어요. 알아들어요. 아이,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고민이라던가 왜냐면 이런 고민을 또 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 제가 타인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항상 고민을 들어주면서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관장님이. 일단은 관장님 말투가 좀 딱딱하고 뭐 지금 이렇게 생일생일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웃고 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무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한테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 사실 영영 씨가 무서웠어요. 너무 항상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항상 무표정해서. 근데 관장님 그냥 별 생각 없으면 표정이 없거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문자 T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하는데 또 그렇다 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고민을 들으면은 아 그거 이렇게 행동하면 돼 라기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쌓인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과자 사줘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과자는 사주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빵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십니까? 이게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가격을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올려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이번에 가격이 한 번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사달라고 알았어. 나중에 고민을 해볼게. 나중에 고민을 해볼게요. 메로나 다들 메로나 좋아하더라. 관장님은 최근에 셀렉션 초코맛을 자주 먹습니다. 사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셀렉션 같은 걸 먹는데 요즘 친구들은 메로나 먹나? 관장님이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아이스크림은 다들 요아족에서 먹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다들 어디서 먹어요? 그 두쫑쿠는 한번 지나갔으니까 다들 다른 걸 먹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원래 학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결이 아니라 단지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질문이나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아, 이 과정은 별로예요?
관장님 그냥 그 요화정의 기본 베이스만 먹거든요. 그냥 토핑 안 하고. 근데 그걸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 난 그냥 요거트만 먹고 싶은데. 아무튼 원래 하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고민을 들어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요새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게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인 거죠. 하지만 다들 이런 고민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이 생기면은 그냥 책을 일단 서점을 들어가요. 인터넷 서점을 들어갑니다. 알라딘이든 리리든 교보문고든 일단 서점에 들어가서 그냥 책 제목을 훑다가 요즘 내 고민하고 비슷한 책을 찾아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에세이를 보면은 이런 인식도 있구나라고만 보지 약간 이게 고민 해결에 되게 도움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의 뇌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이런 책을 보면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하나의 자신의 경험을 확장으로 느끼기 때문에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하는 게 많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슬슬 오늘 책 소개를 할 준비를 해볼까요? 슬슬 관장님도 목이 좀 많이 풀렸으니까요. 이랬는데 책 소개하자마자 다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어차피 관장님이 책을 소개하는 건 오늘 하루 좀 잘 자보세요.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에 가깝기 때문에 뭐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은 그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잠이 오는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르긴 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책은 뭘까요? 방제를 업데이트하고 왔습니다. 오늘의 책 소설입니다. 다행이죠? 요새 관장님이 지루하고 현학적인 책들을 많이 들고 있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관장님 취향이 지루하고 현학적인 책이라서 말했잖아요. 그냥 그 재미없는 책 같은 거를 찾아봐야 좀 이해 납득이 된다고. 아무튼 그래도 오늘의 책은 소설입니다. 다행이죠? 와! 오늘의 책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 요즘 삶이 참 버겁습니다. 특히 뭐가 가장 버거울까요? 주택 문제가 제일 버겁습니다. 라노벨이라 관장님이 관장님 라노벨 지난번에 책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무튼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 라노벨은 아니지만 소설입니다.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주택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택 문제예요. 인간에게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먹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배달비를 좀 아끼든가 좀 먹는 걸 허술하게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서 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옷 입는 것도 그냥 한 싼 옷 10년 동안 입고 그러면 돼. 옷 입는 것까지는 어떻게 아낄 수 있어. 근데 집은 어떻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관장님도 지금 다음 주에 이사를 한다고 했죠? 다음 주에 이사를 하고 나면 투룸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집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집에 대한 고민은 다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악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악마가 집 계약을 해요? 왜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주인공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왜 모르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막 먹다가 막 먹다가 갑자기 보일러실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집의 주인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할머니, 저 사람 뭐야? 너 그 얘기 들어봤지? 먹다 남긴 거 지옥에서 다 쓸어먹는다고. 저게 그 꼴이야. 지옥이 뭔 소리야 할머니 하면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보일러실 문이 잠깐 열린 순간 지옥의 비명과 악취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말씀하시죠. 새 줬어 저기 지옥에다가. 네? 뭐라고요? 자, 일단 이곳의 주택 위치를 좀 설명해볼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세를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집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할머니도 꽤 이걸 쏠쏠하게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주택대란이 뭐니 하면서 한번 재개발에 걸치고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동네가 되니까 슬슬 세드는 사람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오는 사람들이 월세를 줄락 말락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은 또 돈 그냥 하루벌이 하는 짧게 들어 사는 사람 정도? 그런데 어느 날 악마가 물어봅니다. 지옥의 한 귀퉁이하고 연결하는 곳을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계약을 하셨답니다. 와! 이게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 이게 다 구라지?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도 너무 위협적으로 들렸던 지옥의 끝소리, 지옥의 비명소리, 지옥의 악취, 지옥의 열기 다시 떠오릅니다. 아니, 아무리 새들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지옥에다가 새를 줘버렸다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주인공도 아니고 할머니인데요. 주인공은 그저 이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등장인물 1에 가까운 존재인걸요. 아무튼 지옥 갖게 하고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말이죠. 지옥에 살기 꽤 괜찮습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 분명 악마는 뿔이 달렸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본 악마는 꽤 멋들어진 정장을 입고 우아했고 아주 예의 발랐지 라는 노래예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츠를 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처럼 악마 역시 매우 친절하고 매우 자상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래의 계약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일단 집주인하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일단 미래의 계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랑 계약할지도 모르는 사람 존재이기도 하고 혹은 이 집주인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악마한테는 주인공한테 나쁘게 보여서 나쁠 게 없죠. 나쁘게 보여서 좋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의 사정도 하나 둘 듣고 생각보다 이 지옥과 걸쳐져 있는 이 괴상상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지옥에서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까요? 그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오늘의 소개한 책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상의 지루함, 현학적인 그런 삶 속에서 악마도 똑같이 월세 주고 산다면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악마도 새대로 살아라 한다니 주택난이 장난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단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책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테니까 오늘의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의 계약서는 낭비되지 않는다. 곧 라이트가 꺼졌다. 먼 데서 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자, 이제부터는 나 혼자 헤쳐나가야 할 시간. 어둠 속에서도 고래의 쩍 벌린 입 같은 집의 실루엣은 또렷하게 보인다. 나는 집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자, 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시를 넘겨 집에 들어온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를 꽉 물고 대문을 통과하려는 찰나 난 아주 큰 문제를 깨달았다. 우리 집에 대문이 있었나? 어디를 봐도 저 뒤에 보이는 건 우리 집에 맞는데? 마당 딸린 단독주택이니 당연히 대문이 있겠지. 하지만 세입자들이 계속 오가다 보니 내 기억 속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덕분에 대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대문은 잠겨있다. 할머니, 이건 예상 못하는데요? 반응은 짧고 후회는 길다. 난 시험삼아 초인종을 눌러본다. 달각거리는 소리만 허무하게 울린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남아있다. 첫 번째, 전화해서 할머니를 깨우고 싹싹 빈다. 두 번째,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고 내일 혼난다. 난 두 번째를 택했다. 전화로 할머니를 깨울 수 있다는 보장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가방부터 마당에 던져 넣고 나는 근처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밟고 담을 넣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골목을 쿵 울렸다. 마당에 납작 엎드려 주변을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불이 켠 집은 없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다음 현관문은 당연히 잠겨있었다. 돌아다니는 세입자 없다고 아주 편하게 잠그셨구먼. 영화나 드라마 보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던가.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싶진 않고 나는 건물 가장자리를 돌았다. 분명 세입자들 1층 거실을 통과하고 오고 할 수 있는 문이 있을 텐데. 외벽을 꼼꼼히 둘러본 결과 반지하로 통하는 작은 철문을 찾았다. 잠겨있진 않았다. 그 대신 문을 잡아당기자 붉은 독이 훔쳐가 스며나왔다. 대체 얼마나 동안 쓴 거야? 1층으로 통하긴 할까? 잡아뜯다시피 문을 열었다. 매캐한 지하 냄새, 그 뒤로는 연탄 냄새. 핸드폰 손전등을 켜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연탄이 보였다. 우리 집에 저거 쓸 시설이 아직 남아있던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버리든가 해야겠네. 할머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 집 걱정을 해요. 바닥에는 장패는 깔려있지만 연탄이 심하게 날려 신발을 벗은 건 아니었다. 발걸음을 따라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검은 눈을 밟는 것 같다. 주변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다. 안에게 길은 있을까? 일부러 바깥문을 열어뒀지만 꽤 깊은 곳까지 들어오니 달빛은 도움이 되지만 않다. 연탄 조각들도 더 이상 빛을 반사해내지 못했다. 핸드폰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다. 연탄지와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벽이 내 시야의 전부다. 안으로 통한 길이 없나? 그냥 창고인가? 다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 내 눈에 선반인지 계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턱이 들어왔다. 라이트를 위로 비추며 턱을 따라가 보니 작은 문이 보였다. 연탄을 안으로 나르는 문일까? 일단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고 그 너머에서는 얇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다. 세입자와 마주치면 사과하기로 하고 난 그 문을 열었다. 문은 작은 방 안으로 연결되었다. 불빛은 부드럽지만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나에게는 강한 자극이다. 난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의자를 질질 끄는 소리다. 난 눈을 꾹 감은 채 사과부터 했다. 죄송합니다. 저 집중 소년인데요. 현관이 잠겨 있어서 지하가 창고 문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뭐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하, 그러셨구나.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저희가 시끄럽게 굴어서 경고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지나가세요. 저희? 들리는 목소리는 하나는 분인데?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가 하나. 난 천천히 눈을 떴다. 노란 알전구가 매달린 작은 방. 스집기 복이라고 하던가? 위아래가 붙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소년 같은 미소다. 크게 구불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짙은 남상묵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뵙는 건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지? 죄수 같진 않은데? 게다가 멀쩡한 사람 같잖아. 할머니가 그새 세입자를 또 드렸나? 이름은 물어보기 직전 나는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게 뭔지 깨달았다. 쇠꼬챙이다. 양꼬치집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딱 그 정도 사이즈. 개별적으로 놓여있을 때는 위협적이지 않은 물건. 하지만 곧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 남자의 뒤, 의자에 묶인 채 발버둥을 치는 또 다른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눈치를 못 챘어. 내 눈이 의자에 묶인 죄수를 향하자 꼬챙이를 든 남자는 한 뼘 옆으로 움직여 내 시야를 가렸다. 반짝이는 머리카락이 가볍게 날리고 그 사이로 엄지손가락만한 뿔두기가 보였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만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다. 악마? 예, 인사가 늦었죠? 죄송해요. 할머님께는 인사드렸는데 현재 이 집의 일부를 지옥으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계약 주체는 지옥이지만 계약서 작성은 제가 했어요. 악마는 부침성 있는 미소를 지었다. 가능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작업은 지옥 안쪽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집 방음 좀 별로죠? 문틈도 다 벌어지고. 네, 물론 알아요. 근데 비명이 날 만한 작업을 하는 세입자가 이상한 거죠. 가능한 임대 공간에서는 조용한 작업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부엌 냉장고든 저희가 임대한 공간에 아무 문에 묻혀주시면 하루 2번 확인하니까요. 최근 이 집에서 들은 소리 중 제일 정상이 같은 소리다. 나는 홀린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정신을 차렸다. 이 남자, 악마는 맞는 거지? 등 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죄수의 오른발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쇠꼬챙이 꽂아서 한 뼘만큼 벌려놓은 것도 당신이지? 어디 시선을 둬야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악마는 내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두어 시선을 싹 가져가 버렸다. 악마가 생각이 있었다. 워낙 바쁘셔서 별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반사적으로 내 입꼬리도 딸려 올라가고 말은 자꾸 끊긴다. 나는 단어 쪼가리들 대신 악수를 청하듯 오른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악마는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멋쩍은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오른손은 피투성이었다. 죄송해요. 나중에 좀 깔끔하게 일단 배웠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도 일하시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럼 수고하세요? 수고? 무슨 수고? 그만 잘하시라고? 내가 말했지만 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난 일단 쳐다보기만 해도 정신이 빠져나갈 듯한 저 악마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방문이 코앞이다. 문 손잡이는 부드럽게 돌아간다. 문을 열자 그 너머로 익숙한 1층 복도가 보였다.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등 뒤에 악마가 말했다. 미숫가루 맛있었어요? 네. 맛은 있었지. 당신이 만든 거였나? 난 고개를 들렸다. 악마는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입만 움직였다. 그런데 왜... 악마의 그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다. 갑자기 복도를
돌려본 할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은 것이다. 서주, 네가 도둑 고행이야? 어? 도둑들도 이 시간에 안 돌아다니겠다. 아, 할머니 잠깐만요. 사정 있었어. 문자 보냈다. 그 직장에서 무슨 놈의 사정? 타고 오던 버스가 뒤집혔으면 기어서 하러 왔어도 날짜가 바뀌기 전에는 왔어. 할머니는 나를 질질 끌고 복도를 통과했다. 거실 시계는 새벽 1시를 넘어간다. 어차피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게 뻔해. 나는 입을 다물고 복도 너머를 보았다. 악마가 있던 방 안. 부드러운 불빛이 일어난다. 큰 문이 닫혔다. 할머니는 본인 눈에 띄는 거의 모든 부에 손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아프지는 않았다. 자꾸 머리카락이 휘둘리는 게 할머니야 알아듣기 어려운 시사한 탄이 불편할 뿐이다. 내 늦은 귀가가 할머니 인생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친지 내가 납득할 날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애고고 소리를 낸 후 방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제법 분위기가 가볍죠? 뭐 지옥이 나온다고 해서 지루하고 현학적이고 뭐 단테 7개 친 그런 얘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가볍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악마가 아니거든요. 물론 악마는 매우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지만요. 그냥 주인공은 할머니한테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두드려 맞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벼운 분위기로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재밌는 것도 다들 생각이 다 달라지겠죠? 하지만 관장님은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면서 추천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니지만 가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오늘의 책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면 어라? 오늘 방송 벌써 작별 인사할 때가 됐는데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너무 일찍 끝내버릴 건가요? 하지만 이쯤에서 끝내야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부분, 딱 재미있는 부분만 외워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도서관을 이용해도 좋고요. 권장면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한 주의 마무리가 되고 주말도 오는 금요일.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버티면 내일이 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끝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괴로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오늘 하루의 좋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자매도서관 관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자요. 안녕.